(10월 17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ASML의 암울한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서 패닉 셀링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다행히 간밤에는 지속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ASML이 이틀째 하락하긴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은 표정이 괜찮았죠. 네, 그러게요. ASML을 제외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회복을 했는데 사실 ASML 어닝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던 점, 그 점도 좀 체크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어닝콜에서 흘러나왔는지 자세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가운데 79%는 어닝 비트, 그러니까 호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이 실적 시즌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러니까 금융과 항공주의 실적, 경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재료였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8%의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일단 엔비디아가 3.1%의 상승으로 $135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4%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 역시도 0.5% 회복에 나섰습니다. 다만 인텔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중국에서 수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영향,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이 낙폭이 한때에는 4%를 능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지 말지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선 이후로까지 미룰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장중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SML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 가까운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 소식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0.4%의 하락이었는데요.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 에너지 확보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구글에 이어서 오늘은 아마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제공하고 있죠. 이 AWS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도미니온 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아마존에 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공급하고 있는 원전에 더해서 그 주변에 추가적인 원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저희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샘 알트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오클로의 주가 40% 가까운 시세를 터뜨려줬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역시나 40%의 급등으로 $19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가장 큰 원전 업체가 되겠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묵직한 기업인 만큼 5%의 급등세, $279 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아래에 보시면 비스트라 등의 각종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6%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들 이제 슬슬 고점 부담이 약간 느껴질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럴 때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빅테크들의 원전 투자 소식,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 시간 통해서 지속 챙겨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섹터 내에서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이익과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다른 대형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IB 부문이죠. 이 투자은행 부문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투자은행이라 하면 이 기업들을 상장시켜주고 정부의 채권을 발행시켜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부문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강세장이 쭉 이어지면서 이쪽의 매출이 무려 56%나 급증했다라는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6.5%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19.51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 내에서 항공주들 소식도 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항공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큰 폭의 시세를 냈는데요. 주가가 12.4% 급등하면서 72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그러니까 팬데믹발 폭락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주가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익이 기대 이상이었고 거기에다가 15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시켜줄 수 있는 정책인 것이고요. 지난주에 실적을 내놨던 델타 항공, 또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동반 랠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와 독감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복합 백신을 그동안 개발해오고 있었는데 FDA가 안전상의 이유로 보류를 발령했다. 잠깐 이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오더를 내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이 백신을 접종했던 환자에게서 심각한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라는 설명이고요. 이에 따라서 노바백스의 주가는 19.4%의 급락세, 10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완상차 업체 GM이 되겠는데요. 간밤에 캐나다의 리튬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GM이 직접 6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리튬과 같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GM이 리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는 2.4%의 급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코 시스템즈, 시티 측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앞으로 AI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겠다. 주가는 4.3% 급등이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 속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코인베이스, 라이엇 플랫폼스 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AI 시장이 확장될 것인가, 그 기대감이 계속됨과 동시에 과연 그렇게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그 전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SMR,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SMR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전한 내용인데 어떠한 부분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투자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에너지와 계약을 맺고 기존 노스에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대하는 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치로 빅테크의 발전 투자가 새로운 산업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아마존은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화력 발전소가 아니면서 위험성이 적고 공사 기간이 빠른 소형 원자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데이터 센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예측하던 수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는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건설 기간도 짧고
이 차지하는 부피도 적기 때문에 지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안전하고 작은 형태의 원자력, 아마존이 조금 더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간밤에 공개가 된 투자 내용으로 이렇게 5억 달러 규모로는 미국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2040년에는 그 해당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구글 관련된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 원자로 사용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까지 이제는 AMR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이러한 시점이 어찌 보면 이 인공지능, 이 AI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추후에는 이 근간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함께 전망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 좀 상승을 하는 기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막상 ASML은 그리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2거래일 동안 20% 넘는 낙폭을 보인 상황인데요. 이 어닝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기술적 오류로 3분기 실적을 하루 앞당겨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AI 시장의 성장 둔화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후에 공개한 어닝콜에서 ASML의 CFO 로저 다세는 여전히 ASML의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번 어닝콜에서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장 좀 우려가 되었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향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리 이 반도체 장비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20%까지 늘어나면서 계속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졌던 부분이 그 예약 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최첨단 EUV 장비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이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우리의 기술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첨단 애칭 기술을 활용을 해서 EUV 장비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생산 능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한번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AI 이 반도체 시장 계속해서 회복을 이어갈 것이고 이 ASMR 딴에서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나 높은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한 도표인데요. 지금 기대치는 조금 하향 조정된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길게 본다면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일부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26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인 상황입니다. 물론 초기 예측보다는 낮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점,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 회복이 가능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ASML뿐만 아니라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기업 바로 인텔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사이버 보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이버보안협회는 수요일 인텔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보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인텔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검토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국가안보와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밤에 중국 사이버보안협회가 인텔을 향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이버보안협회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상당히 신뢰하는 이 산업단체인 만큼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단에서도 인텔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칩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보안 관리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좀 미달한 수준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인텔이 앞으로 중국 시장 안에서 힘을 더 키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텔이 아직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가 착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텔의 매출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측에서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제품 구매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텔의 중국향 매출이 4분의 1가량으로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향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이 AI를 확보하는데 반도체 칩을 확보하는데 타격을 받을 우려는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무역 제한 속에서 이 중국과 미국 그 대응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무역 전쟁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텔의 중국 관련된 제재 소식뿐만 아니라 퀄컴 인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 최근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퀄컴이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양국, 중국 당국 그리고 미국 당국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계획은 대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대선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게 되느냐 그리고 이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러한 부분이 인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국제유가 안정세를 드러냈습니다. 4거래일째 하락을 하면서 71달러 선이 붕괴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68,000달러 목전에 둔 상황이고요. 금과 구리값은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